그렇게 해서 단어 숙제를 조금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남은 양반들은 전화를 해야 되는 거냐? 어찌해야 되는 거냐? 일단 조금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 전화를 하든가 해볼게요. 안 오신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복습 문제는 뭘 낼 거냐면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을 할 겁니다. 이거 외워갖고 오세요. 하면 문법 시간 같으면. 그래서 외워 오세요 한 부분에서 그냥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여기 일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랑 문법 수업을 한 한 달만 해도 제가 똑같은 소리를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외워야 된다, 제발, 막 이러고. 근데 우리가 문법책, 이 책 한 권 보는 동안에 제가 꼭 반드시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많아봤자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10번? 진짜 많으면 15번?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외워가지고 오세요 하는 놈들을 그냥 대놓고 문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단원마다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싶은 것들을 강조할 거고 수업하면서 그리고 걔네들을 문제로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겠죠? 네, 숙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교재가 지금 아직 안 와갖고 뒤쪽에 보시면 뒤에 문제를 달아놨어요. 1단원 문제. 그래서 그 해당 파트를 오늘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일과를 좀 들어가 봅시다. 할 얘기 없죠? 네. 일과에서 이제 문장 구조 파트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요 잠깐 읽어보면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하고 하나씩 있는 걸 보고 통상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요 성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을 거고 혹시 높아심에 여쭤봅니다만 영어 품사가 뭐뭐 있어요? 통상 8개라고 하는데 그죠? 명사, 명사, 형용사, 동사, 또 뭐 있죠? 후사, 음,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뭐 이러면 되죠. 아닌가? 하나 빠졌다. 뭐가 삐죠? 관사. 이렇게 해서 8개거든요. 제가 이제,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간혹 이제 이 문장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라고 물으면, 전 이걸 묻는 거죠. 얘 품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요걸 묻는 거고, 그쵸? 품사를 물으면 답이 사로 끝나야 되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면 통상 어로 끝나면 되죠. 그래서 일단 문장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애가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difier이라고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이런 애들이 이제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유닛 1번 문장의 구성 요소 쉬운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그래서 문장의 구성 요소에는 주어 부분이 있고 서술어 부분이 있다. 라는 거고 국어에서의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죠. 근데 이제 영어의 서술어는 동사밖에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서술어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질 않아요. 어차피 술어 자체가 동사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냥 동사라고 부르는 거고. 주어부, 서술부는 간단하게 보통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 끊어읽기 할 때 동사 앞에서 끊으세요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 동사 앞에까지가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동사 앞에서 끊어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주어 B로 가볼게요. 주어요. 통상 우리가 S로 쓰고 subject니까 S로 쓰죠. 그래서 정의 정도는 확인하고 갑시다. 쉬운 내용이지만 주어는 문장의 행위 주체라고 보면 되고요. 넘어갈까요? 이딴 건 넘길게요. 패스. 이런 걸 달아놓은 이유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책 같으니까. 다음 페이지 갈게요. C요. 동사. 지훈이 환영 크기 안 작니? 괜찮아요? 글씨 보여요? 오케이. 지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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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에 안 되는데 못 외웠다. 지호 맞죠? 그죠? 진영이 맞죠? 오씨 오늘 원래 여기가 6명인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름 여분이 못 외울 뻔했다. 지훈이 지호 진혁이 안에 있어? 안 올라온 거야?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왜 안 올라오지? 맞아, 맞아, 맞아.
무속성을 들고 하시다. 이런 거, 이 차선도 됩니다. 아, 차례된 영어는 여기는 안 돼요. 저녁 시간. 이제 안 오신 분들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동사 파트 봅시다. 동사는 이렇게 정의를 조금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각자 문법 하는 첫 시간이니까 오늘 크게 중요한 걸 제가 한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그거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정의들이에요. 문장 성분들의 정의. 동사는 동사의 정의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고 나타낸다라는 걸 통상 우리가 서술한다라고도 하고 설명한다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건 주어의 동작 상태를 서술하더라. 일단 요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시고 동사가 뭔지는 아실 테니 넘어갑시다. 이제 얘는 또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세요. 목적어가 뭐예요? 라고 하면 뭐 을을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목적어라는 건 동사가 어떤 행동을 통상 나타낸다고 할 때 그 행위가 어디로 향하는지예요. 그래서 목적어의 정의는요. 첫 번째,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고 두 번째 이제 좀 예외적인 정의는 뭐냐면 동사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건 뭐냐면 정보 관련된 동사예요. say 같은 동사예요. He said that 하면 이 대절은 그가 말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announce 같은 동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내용이 되는 것을 목적어로 칭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의들 잘 기억해 주시고 동사라는 건 주어의 행위와 상태를 서술한다.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혹시 뭐 이렇게 요런 기호 보신 적 있나요? 뭐 VT라거나 VI라거나 없나요? 이게 타동사고요. 이게 자동사인데 몰라도 돼요. 전 이거 안 씁니다. 전 그냥 한글로 타동사라고 써요. 그냥. 근데 이제 타동사라는 게 영어로는 transitive verb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이가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때린다라고 하면 때린다라는 건 행위고 동작이에요. 근데 내가 마우스를 친다라고 했을 때 나의 행위가 여기까지 미치잖아요. 이런 동사를 즉 미치는 대상이 있는 동사를 타동사 transitive verb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object 목적어가 필요하게 되겠죠. 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딱후딱 갈게요. 다음 페이지.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여기는 정의만 보면 되고. 이제 보어 부분에서 한 번 더 정의를 강조할 건데요. 자, 주어의 의미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얘를 주격 보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봅시다. 주어의 의미나 상태 뒤에다가 뭐 지위 정도 적어주실래요? 그러면
아까 본 뭔가랑 되게 의미가 많이 겹쳐요. 여기도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보어라는 놈은 정의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동사는 뭐 하는 애였냐면 주어의 상태나 성질이나 행위, 동작이에요. 이게 동사의 역할이거든요. 주어의 상태, 성질, 행위나 동작을 설명한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게 동사예요. 근데 여기도 상태를 설명하네요. 아래쪽을 보니까 얘도 상태나 동작을 설명해요. 애초에 동사랑 정의가 아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애가 주격 보어인데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주격 보어는 왜 필요하냐면 주어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면 뒤에서 또 할 겁니다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비동사. 이딴 문장은 본 적이 없잖아요. I am 마침표. 뭐 she is 마침표. 그죠? 아무리 문장이 짧아도요. 일형식 동사입니다. run 같은 경우는 얘 뭐해요? 뛰어요. 이 두 단어 안에 주어에 동작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요. 비동사는 통상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 이다라고 해석하잖아. 이 형식일 때는. 그럼 주어는 다예요. 우리말로 치면 나는 다. 국어로 치면 다는 종결 어미에 불과하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새끼는 동사인데 동사인 주제에 주어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어가 뭐 어쩐다고를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뭔가가 달라붙게 되고 요걸 주격 보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주격 보어라는 애는 이 형식에 들어가는 애인데 왜 보충 설명을 해야 되냐? 동사가 주어를 서술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형식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서술하는 게 목적격 보어랍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동작 설명이에요. 목적어의 상태 동작을 설명 서술해요. 그럼 동사랑 정의가 비슷하거든? 그럼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를 서술하는 동사예요. 이렇게만 적어놓읍시다. 그냥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같은 관계다. 라고요. 이게 목적격 보어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주어, 동사 같은 관계이거나 아니면 둘이 이퀄 관계이거나 해요. 둘이 똑같거나 목적어가 보어한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관계이거나. 이제 정의 이야기하면서 대략적인 내용 한번 본 거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수식어로요. 제가 간혹 이제 문장 분석 같은 거 할 때요. 잘 안 씁니다만 이렇게 M자를 쓸 경우가 있어요. 요 M이 modifier, 수식어라는 뜻이고요. 수식어는 결국 수식하는 말이죠. 꾸며주는 말. 그럼 형용사 수식어가 있고 부사 수식어가 있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명사 이외에 다른 놈을 꾸미는 건 다 부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 일단 건 넘어갑시다. 부와 절도 딱 넘어갈게요. 읽기만 하고. 일단 부, 영어로는 phrase라고 해요. 어구 정도로 해석하죠. 독해에서는. 아시죠? 부는 부하고 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그냥 단어가 모여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있는 걸 부 혹은 절이라고 하죠. 근데 그 두 개가 모여있을 때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 관계가 주로 동사가 없어요. 주어는 중요하지 않고
통상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동사가 없으면 구입니다. 그쵸? 아시는 내용일 거고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국어, 접속사 뒤에는 절이 와요. 일단 아마도.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으면 구라고 구나 절인데 거기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고 있으면 절이더라. 그리고 마구마구 넘어갈게요. 아직 본론이 안 나왔으니까 절은 두 개 이상 단어인데 어디 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애를 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종류는 등위절, 종속절 등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뒤에서 한 번 더 볼 개념이지만 미리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건 종속절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이에요. 이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절. 그럼 얘 반대말은 뭘까요? 얘는 종놈이에요. 종놈이 있으면 주인도 있겠죠. 주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주절, 종속절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절은 그냥 짧게 갑시다.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절이 주절이에요. 또 예를 들면 주절은 I run 있다는 겁니다. 종속절은요. Because I run 이에요. 위의 문장 I run은 마침표 가능해요. 그죠? 난 뛴다. 뭐 하냐? 뛰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온전한 문장이 아닌 거죠. Because I run 하면 마침표 찍으면 괴상한 문장이 돼요. 말하다 만 거지 똥 싸다 끊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똥 싸다 끊긴 느낌은 왜 드냐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접속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속절이라는 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종속절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이기도 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통상 앞에서 이끄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접속사가 됐든 의문사가 됐든 뭔가가 이끌고 있는 놈이 종속절이다. 그리고 종속절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어는 과감하게 제낄게요. 이럴 거면 책에서 빼버릴까? 그리고 이제 간접 의문문인데요. 얘는 명사절을 할 때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간접 의문문은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제가 의문사절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란 말과 의문사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그냥 첫 번째 생긴 건 의주동이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로는 항상 명사 역할을 한다죠. 이 덩어리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한 덩어리는 그냥 명사예요. 하나의 명사. 그 다음에 명사니까 수가 있어야겠죠? 단수 취급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중2? 중3? 중3 1학기 때 제가 중3 내신은 거의 안 해봐가지고 중3 1학기 때쯤 막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 간접 의문문 만들 때 뭐 yes나 imagine, suppose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의문사만 앞에 튀어나가고 뭐 이딴 거? 아닌가요? 전 잘 모릅니다. 오래 가르친 지 오래돼가지고. 일단 간접 의문문의 개념은 WH 혹은 how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이 뭐 역할을 한다? 명사로 쓰여서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것.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주어 역할,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즉 명사의 모든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목적어 중에서도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죠. 이게 간접 의문문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의 경우, 이제 뭐 이딴 소리예요. 그냥 의주동 쓰면 되죠라는 얘기고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if나 whether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봅시다. 이거. 그다음에 이거 꽤 많이 보지 않았어요?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이런 애들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만 앞으로 튀어나가서 do you think why does she stay 여기에서 why만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오타가 없네요. Why do you think she stays? 이런 식으로 가는 거. Do you think why she stays가 아니라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뭐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안 했나요? 딱히? 그래요. 네,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때 안 했으면 고등학교 때는 패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구마구 넘어갈게요. 마구마구 넘어가셔서 네, 문장의 형식들을 좀 볼 건데 오늘은 많이 봐봤자 한 1형식에서 3형식까지만 볼 겁니다. 숙제는 별로 안 될 건데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놈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형태는 아셔야겠죠. 왜냐면 저는 사실 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제일 말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표현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뭐 하도록 허락다 하면 be allowed to 부정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딴 형태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원래 어떤 형태였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BPP 투부정사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내신 수업을 할 때는 오형식 수동태예요 하고 넘어가 버릴 거란 말이야. 아니면 적어드려도 오형식 수동태라고 적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내신 수업 같은 걸 할 때 말이 통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1, 2, 3, 4, 5형식의 기본 포맷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형식 문장을 먼저 들어갈 건데요. 아래쪽에 공간이 빵빵 겁나 많잖아요. 왜 많냐면 뭘 많이 적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형식이 공간이 별로 없을 텐데 냅다 적을까? 네, 그냥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하나를 적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꼭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에요. 1형식 동사의 종류입니다. 뭐 분류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문제를 풀고 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꼭 매번 제가 설명할 때마다 걸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할 1형식 동사하고 2형식 동사들, 즉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사를 딱 봤을 때, 이거 2형식이네, 이거 1형식이네, 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에 교과서마다 거의가 아니죠. 모든 교과서의 핵심적인 문법 사항으로 나오는 게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붙이는 거예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동사가 이 형식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딴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딱 보고 이 새끼는 1형식이야, 이 새끼는 2형식이야, 이건 타동사겠네?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기초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적어 놓을 건데 일단 1형식 동사라는 건 1형식의 문장은 뭡니까? 주어, 1형식 동사, 뭐 물론 뒤에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예요. 주어 동사 끝이거든. 이게 1형식 문장이거든.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1형식 동사는요.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동사라서 좀 동사들도 단순한 것들이에요. 단순한 행위나 동작들을 나타내는 동사. 이게 1형식입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애들이더라.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깐난쟁이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갓 태어난 애기. 태어나면 뭐예요? 울죠? 그죠? 애기는 허구한 날 울고 아니면 뭐합니까? 자겠죠? 네.
잤으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영면에 드신 거 아니에요? 하고 wake 통상 업이랑 다니겠죠. 일형식 동사. 사실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연상하시라는 거지. 요 카테고리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 그럼 단순한 행위나 동작이니까 뭐 아기들 생각해보자. 아기들도 할 수 있는 거.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 울고 자고 일어나고. 그럼 아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뒤에다 할까? 아닌가? 먼저 쓸까? 뒤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아기 뭐 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누워있죠? 여기서는 동작이에요. 라인은 한 번 더 나올 거거든. 음, 동작이죠, 동작. 눕다. 애기는 맨날 누워있어요. 누워있다가 보면 몸 뒤집기도 하죠. turn, 돌다. 얜 타동사도 돼요. 돌리다도 됩니다. 여기서의 turn은 turn around 할 때, 야, 돌아봐. 할 때 그때 turn이에요. 돌다. 뒤집고 나서 뭐 언젠가는 앉겠죠, 뭐. 앉았으면 언젠가는 서겠죠. 그 다음에 섰으면 걸어야죠. 걷다 보면 뛰기도 하겠죠. 앞으로도 달리고 위로도 뛰고 등등등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연상한 거냐면 애기도 할 수 있는 거. 일형식 동사는 되게 단순한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부터는 조금 문제에 나올 법한 친구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행동을 하려면 얘 세상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한다는 건 세상에 발생했다는 거고 발생과 비슷한 다른 표현은 구성된 거죠. 존재, 발생, 구성. 이게 일형식 동사의 사실상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예요. 존재나 발생, 구성과 관련된 거. 그러면 존재하다 아는 동사 있죠? 쉬운 거. 이로 시작하는 거. 그쵸? exist. 얘가 존재하다잖아요. 그리고 얘보다 쉬운 게 있어요. 의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lie는 한 번 더 쓸 거다. lie하고 stand요. 얘네들이 존재해요. lie는 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가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얘는 여기 뭐야? lie, in, lie on, lie at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 진짜 얘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lie는 뭐 누워 있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단 존재하다,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애들을 이 스탠드를 갖고 표현하냐면 건물이나 나무처럼 안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있다라고 할 때 통상 동사를 스탠드를 써요. exist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요까지가 존재입니다. 존재. 그리고 발생, 발생하다 뭐 있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ear 이런 거 있겠네요. 저 나타나다, emerge 등장하다. 그리고 뭐 그냥 반대말 같이 써놓을게요. appear 썼으니까 disappear. 그리고 emerge랑 비슷하네. arise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 발생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쵸? live요. die. 없어지는 거. 존재에 관련된 표현이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요런 게 요까지가 지금 존재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아이고 뭐야 발생이요. 멍청아. 그리고 구성에 관련된 동사는요. 사실 요거 하나예요. 제일 유의미한 것. consist요. 얘는 매우 중요해요. 이게 문제에 워낙 자주 나와요. 그래서 consist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고 주로 of를 달고 다녀요. consist of 뭐뭐뭐 하면 무엇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뭐 이런 동사고요.
얘랑 의미가 같은 표현들은 통상 수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be composed of라고 하거나 be comprised of라고 하거나 물론 comprise는 자동사로도 쓰여요. be 그리고 made up of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 3개예요.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 be made of는 뒤에 재료가 와서 뭐뭐로 만들어지다 정도의 의미인데 made up of라고 하면 makeup이 구성하다예요. 뭐뭐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성에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작이 이동이라고 합시다. 이동에 관련된 동사예요. 이동과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동한다라는 거, move요. 움직이다, 이사하다도 되죠. 가고, 오고요. 출발하고 도착하고, depart, arrive.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아니면 leave도 상관없겠네요. 떠나다. 그래서 이동하다라고, 움직이다, 이동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동사들이 일형식 동사. 그리고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는 자연 현상들이죠. 이거 안 적어도 되지 않냐? rain, snow, it rains, it snow. 이딴 것들이요. 그죠?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이게 애매하네. 어디다 쓸까? 어, 아니, 어디다 쓸걸? 좀 해가 뜨다 sunrise라고 하죠. 해 지다는 뭐라고 해요? 의외로 이걸 많이 부르대. sunset라고 해요. 지다예요, 지다. 해나 달이 지다. 그래서 요까지 하면 이게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습 문제 딱 요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저는 세상 성의 보통은 이거보다 성의 있게 문제를 냅니다만 이 문제는 성의 없게 낼 거예요. 일형식 동사의 분류를 적으시고 각각 몇 개씩 해당하는 동사를 써보세요라고. 그러면 당신들은 1번, 2번, 3번, 4번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한 3개 이상씩 쓰세요라고 하면 몇 개씩 적어주시면 되고. 근데 진짜로 정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외워도 인간인지라 까먹습니다. 이거 한 달만 지나도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근데 하물며 안 외워놓으면 나중에는 제가 뭔 소리 하는지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로 꼭 이거를 꼭꼭꼭 외워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하시면서. 그래서 카테고리는 일형식 동사니까 되게 단순한 거야. 단순한 행위나 동작. 그러면 단순한 거니까 애기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애기가 그거 하려면 세상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해야지. 태어나야겠지. 발생해야지. 발생한다는 건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애기, 인간이라는 건 저기 배아, 수정체로부터 이 배아가 돼가지고 구성되는 거잖아. 존재 발생, 구성되는 거. 그리고 움직임 관련되니까 행위나 동작 말고 움직이는 거. 요까지가 일형식 동사. 자연현상은 솔직히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건 요거 3개인데. 기왕 쓴 거 4개니까 4개 카테고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은 쉬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읽고 갈게요. 일형식은 주어, 동사 끝이에요.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수식어가 없어도 되는 게 있고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식어인지만 알면 되지. sunrise, 해 떴다. leaf fell, 이파리 떨어졌다. cat jumped, 고양이 뛰었다.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건 어색하다라는 얘기예요. 비동사는요, 사실 굳이 이형식만이 아니고 일형식이어도 반드시 뒤에 뭔가를 달고 와요. 실제로. 그래서 대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동사는 뭔가를 달고 오게 되어 있고요. 사실 she stayed도 가능은 한데
얘보다 그냥 이 F 맞죠? 하나만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The road goes. 이거 뚱뚱하다. 편집 좀. 어우, 중간이 없어. 일단. 이상하거든요. 이런 문장은. 뭐 굳이 얘는 안 적어도 돼요. The road goes. 길이 가요. 길이 가긴 어딜 가? To my school. 이렇게 이어져야 동사가 말이 돼요. 길이 간다는 말이 안 되거든. The road goes to my school. 길이 우리 학교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요런 애들이 이제 일형식 문장인데 뒤에 수식어구인 전명구가 달려 있어야 조금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고요. 3번은요. 통상 일형식 문장이고 이제 G하고 H 같은 경우는 사실 도치문이기도 한데 뭐 항상 이 대목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걸 말을 할지 말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뒤쪽에서 말씀드리기도 편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일단 there is, there are 뭔 뜻인지 알죠? 있다잖아, 있다. 존재 구문이라고 하죠. 근데 there is에서 there 해석해요? There is a pen 그럼 뭐라고 해? 펜이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하잖아. there는 해석 안 해요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해석을 왜 안 할까요? 얘 원래 뜻이 있는 부사거든. 저기잖아, 저기. 저기, 거기, 그곳. 근데 왜 안 해요? 중요하지는 않으나 알아두면 유용해요. 얘는 원래는요. 이게 가주어예요. 그리고 얘가 진주어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엄밀한 해석이에요. 해석을 하지 않는 이유, there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얘가 가주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배웠잖아요. 비동사 뒤에 있는 해가지고 단수부터 정하는 거야. 왜? 얘가 진주어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새끼거든, 전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어에서 이제 중학생 때 보통 이런 걸 배우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이제 이걸 가져오라고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 가르치는 사람의 좀 편의라고 할까? 학생들의 이해 편의도 그렇고. 야, 가주어는 이시고 진주어는 대시야. 아니면 투부정사야. 이래놔야 딱딱딱 틀에 잡히게 개념을 뭔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진주어는 투부정사하고 대 말고 되게 많거든요. 의주동도 진주어가 되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whether과 같은 접속사도 진주어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다양한 걸 다 가르쳐 놓으면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타고 대, 이타고 투부정사 이렇게만 가르쳐 놓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래요.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입니다. 뭐 혹은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G하고 H 같은 경우는요. 얘는 지금 단원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뒤에 나중에 우리가 한번 더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의 경우는 오른쪽에 써 있긴 해요. 오이. 근데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얘는 장소부사구 도치문이라고 하죠. 장소의 부사나 부사구 도치예요. 근데 얘는 형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장소나 혹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와야 되고 문장 맨 앞에 동사주어의 어순으로 쓰는데 이 동사는 항상 일형식입니다. 요 어순이에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예를 들어 up the sky 하늘 높이로 라는 방향을 의미하는 부사예요. 전명구. 그리고 up the sky goes the bird, flies the bird 이런 애들. 이게 동사주어의 어순. 그러니까 얘는 고1, 고2 때, 내신 때 드럽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문장이 이렇게 짧으면 누구나 다 알아먹어, 보여. 근데 문장이 길어져서 이 부사구가 전명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사절 붙어요. 그래서 이따만큼 길어져. 한 줄 돼. 그리고 다음 줄에 동사 하나 나오고 또 부사가 붙어. 그리고 주어가 저 뒤에 처박혀 있어. 이런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포맷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H는 위에 있는 장소부사구 도치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G의 문장을 먼저 보면 Here comes the bus.
여기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품사는 부사죠. come은 오다예요. 그러니까 이동 관련 동사였습니다. 오다, 가다, 출발하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떨어지다. 이런 게 다 일형식 동사거든. 일형식 동사하고 주어 어순이에요. 그래서 comes the bus 답이 어순이 되는데 H는요. Here you are. 여기 장소 부사거든. 근데 여기는 주어 동사예요. 너 여기 있었네. 비동사 존재를 나타내니까 일형식 동사예요. 근데 왜 얘는 도치가 안 됐지? 해서 대명사인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만 하고 지나가자면 대명사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해요. 뭔 소리냐면 이게 책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여기 앞에 있지 첫 번째 문장쯤에 어떤 여자가 하나 나왔어요. 여자 이름 뭘로 할까요? 뭐 제니 정도로 해볼까요? 제니라는 애가 저쪽 나왔어. 근데 한참 다른 얘기하다가 여기 다음 페이지쯤에서 갑자기 얘가 she라는 표현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독자가 얘랑 얘를 이을 수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그쵸? 실컷 어머니 얘기하다가 그 여자는 뭔 여자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즉, 대명사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해요. 본체랑. 그리고 본체는 주로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대명사는 속성상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를 야 장소 부사구 도치니까 뒤로 가봐 라고 하면 싫은데? 하고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 나중에 도치 단원을 하면 그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들어놨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re이 가주어다. some books가 진주어다인데 얘가 이제 언제 중요하냐면요. 우리 분사 단원에서 분사 구문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내열은 가주어고 의주동이나 분사 구문 만들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가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해석에 유의해야 될 동사들은요. 얘네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do는 충분하다. be enough의 의미예요. be enough. matter 아실걸요? 그쵸? matter하고 count는 둘이 똑같은 의미예요. 둘이 동의어입니다.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정도의 의미를 갖죠. 중요하다 혹은 의미가 있다 정도의 의미고 뒤에 있는 business pays pay는 통상 지불하다잖아. 근데 얘가 돈이 되다라는 의미로 쓰이더라. 얘랑 비슷한 게 저 아래쪽에 있는 sell이에요. 할리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한다라는 의미 말고. 그리고 work는 아시죠?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read가 자동사로 쓰이면 라고 쓰여 있다. 이거는 보통 모의고사 지문에서 조금 쉬운 지문들, 편집글 18번 글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18번, 19번에서.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동사들인데요. 공간이 어디가 좀 낫나요? 이형식 혹시 앞쪽에다가 쓸까요? 여기 요 페이지에다가 그냥 좀 적을게요. 쪽에 13페이지 여기가 공간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형식 동사 분류예요. 근데 이형식 동사는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형식 동사는 항상 상태예요. 이형식 동사는 언제나 상태예요. 이형식 동사는 다시 말해서 동작이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식 동사 하면 떠오르는 애가 첫 번째가 비동사긴 하죠. 근데 비동사는 잘 아실 테니까 일단 빼버릴게요. 빼고 상태에 관련된 동사가 항상 이형식이거든. 그러면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상태의 유지와 관련된 동사 첫 번째. 상태 유지 동사. 그러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 뭐 있어요? 동사. 유지하다. 어떤 상태가 계속되다. 그쵸? 키. 그리고 어떤 계속 상태를 유지하다. stay겠죠? 그 다음에 remain. 대표적인 애들.
요거 세 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딱 고1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의 그 교과서 핵심 문법이에요. 상태 유지 동사. 그래서 얘들은 뒤에 다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가 올 건데 얘들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와요. 그럼 어법 문제, 객관식 문법 문제 나오면 뻔한 게 이 자리에 부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상태 유지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더라. 두 번째는 뭐 상태 유지가 있으니까 상태 변화 동사도 있을 거예요. 상태 유지 동사, 상태 변화 동사. 얘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좀 오른쪽에 빈 공간에 이렇게 좀 그려놓을게요. 제가 이제 얘, 얘를 워낙 많이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하는 이유가 진짜 드럽게 많이 나와서 그래요. 상태 변화 동사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게임을 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팀별로 게임을 하는데 저기까지 가서요. 가서 뭐를 집어요. 목표물을. 그래서 돌아서 오면 너네 팀이 레벨이 오릅니다. 이었다는 의미. 그래서 갈 때는 뛰어가면 좋겠죠. 빨리 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태 변화 동사예요. 근데 되다라고 해석되는 애들이거든. 상태 변화 동사는 항상 되다예요. 되다. 그럼 되다 하면 뭐 떠올라요? 아는 더 동사.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죠. become 하고 나머지 애들 become, go 이렇게 좀 붙여 놓을게요. get하고 come은 그냥 여기다가 등등등 할게요. 오른쪽에 다 적어 놨으니까. 그래서 go, run, get, turn, come, grow. become 이외에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가서 잡아서 돌아오면 우리 팀 레벨이 오른다고. 점수를 올려준다고. grow. 얘네들이 되다예요.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거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라서 외워놓는 게 편해요. 특히 go, get, come 얘네 셋은요. 뒤에 투부정사가 결합해서 get 투부정사, come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이 쓰여요. 고우도. 근데 비중으로 치면 get to, come to가 워낙 많이 쓰이고 얘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쓰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go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우리 지문에 진짜 겁내 많이 나옵니다. grow to 부정사도 나와요. 사실은. 근데 빈도는 낮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애들. 그래서 감각동사는 뭐라고 해석이 돼야 되냐면 다소 수동처럼 해석이 돼요. 얘도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게 다룬 애들 아닙니까? look, 뭐뭐처럼 보이다죠.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예요. 보아지는 거거든. 스며, 뭐뭐한 냄새가 나다죠. 냄새를 맡는 게 아니에요. 테이스트도 뭐뭐한 맛이 나다. 뜻 안 적어도 돼요. 그치? 아시는 분은. 그 다음에 사운드요. 뭐뭐하게 들리다죠.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 의미가 좀 수동 같다라는 거야. 이게 감각동사예요. 뭐 있죠? 시각, 청각, feel 남았네요. 뭐뭐한 느낌이 나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게 감각동사입니다. 주어가 행위 주체인 건 오형식 지각동사고 감각동사는 주어가 당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요? smell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좀 변태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 새끼
뭐야, 냄새가 좋은데? 좋은 냄새 나는데? 이런 봐봐. 냄새가 나는데, 너 냄새 좋다? 라고 했을 때, 냄새는 내가 맡거든? 주어는 너고요. 그죠? 이게 이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판단 동사, 판명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seem, appear. 이걸 판단 동사라고 할 거고, 판명 동사는 turn out 하고 prove예요. 그래서 이거를 seem 뜻이 뭐죠? 뭐뭐처럼 보이다. 그쵸? look하고 뜻 똑같아요. 뭐뭐 같다거든요. 그럼 봐봐. 저 새끼는 똑똑한 것 같아. 쟤 되게 잘생긴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나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판단 동사라고 부를 거고 turn out prove는 무엇으로 밝혀지다, 드러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명되다라고 하죠. 근데 어차피 요놈들은 구조가 같아요.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보어 자리에. 다 이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보어가 와요. 근데 투부정사가 오는데 얘들은 투부정사란 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원형 자리에 비동사가 오면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니까 to be 명사, to be 형용사. 비동사에 보어가 오겠죠. 그래서 to be 형용사의 to be는 주로 생략해요. 그래서 seem 형용사, appear 형용사, turn out 형용사. 요딴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형식 동사 분류입니다. 사실 이형식 동사는 이거 해놓으면 끝난 거예요. 일형식 동사는 좀 많은데 일형식은 우리가 적은 거는 가장 계략적인 분류고 이형식은 요거 하면 얼추 끝났어요. 이 이상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신 것들 중에서 오늘 별거 한 게 없죠. 앞에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 요거하고 이렇게 조금 꼭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3형식까지도 가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형식 동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이제 돌아와 볼게요. 우리 16페이지로요. 15페이지군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형식 문장. 그렇게 동사가 쭉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예문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형식 동사라는 건 이 형식 동사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형식 동사는 얘는 사실 주어에 대한 서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주격 보어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 형식 동사의 그냥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받아야 되나 이거? 모르는 번호인데? 이거 받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받아볼게요. 예, 여보세요? 거기 최강학원 차인데요. 최강학원 차예요. 예, 예. 이럴 것 같아서 받았어요. 차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학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놨던데, 되게 어그레시브 하시네요, 아저씨가. 이 차 어디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형식 동사의 특은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I am happy에서요. 이거 자르면요. 이게 없으면 아무 문장을 말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죠? 나 배고파요라고 말할 건데, 어차피 둘 다 병신 같은 문장을 말할 건데, 1번, 2번 중에 뭐가 나요? 1번이 낫죠? 그죠? 얘는 뭐예요? 나는 하고 갔거든? 뭐 어쩌라고. 네가 뭔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동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em 뜻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뭐뭐 같다야. 그 여자애는 같다. 뭐 같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애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천차만별로 갈리죠. 그 여자애는 땡땡 같다. 혹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뭐뭐가 되었다라는 표현 같은 걸 보더라도 he became이라고 할까요? he became 얘는 뭔가가 됐다거든.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얘는 됐다. 뭐가? 의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뭐가 될까요? 학생이 되었다? 엄마가 됐다? 아빠가 됐다? 좆됐다. 뭐가 됐다.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얘의 상태가 혹은 지위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쵸? 이게 이형식 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동사의 역할은 뭐였어요? 동사의 정의는 주어의 동작 상태를 서술해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동작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이형식 동사는 어떤 동사라고 부르더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라고 부르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상태 유지, 상태의 변화 아니면 감각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엄마가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아들한테 물어보겠죠. 엄마가 아들아 이거 맛이 어때? It taste 하고 마침표 찍고 내가 방에 들어가면 엄마는 존나 궁금해 뒤지겠죠. 엄마 이거 맛이 하고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잖아. 그죠? 이게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형식 동사는 기억하실 거 첫 번째, 동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주어를 서술하지 못하는 놈이 이형식 동사다. 그래서 보어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종류는 일단 상태 동사니까 상태 유지, 상태 변화에 관련된 동사가 있고, 감각 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들. 그죠? 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판단 동사, 분명 동사. 이런 애들이 있더라. 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되는데 1시간 반 타임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일단 내용만 좀 읽어봅시다. 주어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 뭐 이렇게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일단 동사의 종류하고 카테고리는 우리 이렇게 적어놓은 걸 기반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동사의 부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 뭐라고 써 있는데요. 그냥 그런갑다.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look like 명사의 형태. 그래서 그런갑다 해주시고요. 이 뒤로 조금 가셔서요. 뒷페이지에 가보시면 문제가 조금 달려있을 거거든요. 원래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애매하네요. 그러면 거기 뒤에 숙제만 조금 드리는 걸로 합시다. 인가? 그래서 우리 숙제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망했네. 숙제가 그러면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4쪽까지.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에 3, 4, 우형식 내용 할 거고요. 4쪽까지 문제 몇 문항 안 되니까 여기만 일단 조금 꼼꼼하게 풀어와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 있죠? 어디 갔어? 비켜봐. 야, 비켜봐. 여기에서 우리가 필기한 거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의 분류 잘 외워가지고 와 주시고요. 그러면 맞다. 그거 해야 되는군요. 우리 각자 스케줄들을 조금 정해야 되니까 오늘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칩시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도 조금 있으셔야 되고 하니까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